네, 안녕하세요. 교집합 교육연구소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불과 한 10분, 15분 전에. 근데 딱 들어오시자마자 연예인 보는 것 같이 아는 사람. 네, 영상으로는 이렇게 자주 뵈서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뵙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팬이 정말 많으신 이유가 에너지가 되게 밝고 넘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산만하죠? 그런 게 아니라 밝은 에너지를 주셔서 아주 힘차게 한번 오늘 주제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두 아들의 어머니이시자 이제 교육 일을 하시는 교육 전문가신데 첫째가 중학생이 됐죠. 네. 좀 힘드신가요? 네, 힘들어요. 아들이니까. 네. 아이고, 근데 지내오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는데,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이제 중학생이 딱 됐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요런 내용들을 공부해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부라는 걸 너무 싫어하지 않았던 거. 네. 공부를 막 지겨울 정도로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일부러 안 시킨 건 아니었어요. 저는 뚜렷한 소신이 없었어요. 교육에 대해서. 교사였지만 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놀이터를 자주 나갔어요. 그럼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막 주워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관이라는 게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또 시킬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걸 무턱대고 시킬 수는 없었어요. 저는 되게 확실하다 혹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 시키다 보니까 아이가 학원에 시달리거나 공부에 시달리지는 않은 초등생활을 보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되돌아보니 그러기는 정말 잘했다. 그 시기에 제가 뚜렷한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었고 충분한 사교육비가 없었던 건 돌아보니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하겠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했었다라는 거. 그게 두 가지가 지금 생각하니 너무 든든한 재산 같은 느낌? 되게 제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라서 뭘 기대하셨죠? 어떡하죠? 너무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근데 제가 평상시 하는 얘기도 사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봐야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공부에 대한 악감정을 갖는 경우. 저는 그걸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이나 공부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질려가지고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고등부 아이들도 지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따라 그 원인을 보면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좀 질려서 이제 안 고쳐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과 독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딱 보면서 눈에 탁 띄었던 게 이거거든요. 선생님이 쓰신 이 초등매일 글쓰기의 힘. 이 책에서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왜 공부도 잘할까라는 게 사실 제 시선을 딱 잡았어요. 저희 이제 교집합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특히 영어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한번 궁금해요. 왜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왜 잘하는 걸까요? 저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꼭 갖춘 아이들만 이 중에서 최상위권이 나오던지 말던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시기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느냐. 생각할 기회가 많았던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결국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지고 걸러져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예요. 전문가마다 하도 이제 의견이 다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제 믿음은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엄마라고 하는 이게 뭐 프로 어떤 직업도 아니고 낳고 보니 그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아이에게 24시간 아이의 사고력을 탁탁 자극시켜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를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렇게 나와서 막 떠들면서도 막상 제 애들한테는 막 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 마! 하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막 생각하게 하고 막 뭔가를 이렇게 좀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읽기와 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읽기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수동적인 느낌의 사고력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분명히 자극은 받지만 내가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가도 어느 정도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기라고 하는 건요, 이제 온갖 감각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사고력의 총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글을 많이 써본 아이들은 이 복합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해봤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이 아이가 공부할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릇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량으로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고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사고력, 그쵸? 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점 부분들은. 더, 네. 네.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네. 단순히 이제 뭐 오지선다가 아니라 네. 갈수록 뭐 이제 수능도 논술 수령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읽기 또 강조해 주셨는데, 독해력을 늘리는 방법 중에 저는 쓰기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리도 해본 사람이 네. 맛을 더 잘 보죠. 네, 맞아요.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 때 네. 이 맛을 낸다라는 네. 것을 사실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문장을 써보고 문단을 그래도 고민해서 써본 그런 아이들이 사실 독해를 할 때, 글을 읽을 때도 왜 문장이 이렇게 됐고 이런 이해들이 좀 더 빠르지 않나. 네. 네. 그 읽기와 쓰기가 긴밀하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요리 말씀하셨는데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맛있는 걸 먹어. 요리를 해본 사람이 네네네. 맛을 잘 본다는 어떤 요리를 재료가 실제 있는지. 해본 사람들이 이제 맛을 잘 보고 맛을 만들어내기에 유리한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맛집에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또 그 맛을 흉내내려고 노력을 그렇죠. 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맛집은 읽기 같은 느낌이고요. 잘 쓰여진 문장들, 네, 그것들을 아이가 자기의 글에 반영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읽기와 쓰기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독서라고 하고 독해력을 늘린다, 사고력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읽는 것만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쓰는 활동과 항상 같이 연계가 되면 좋다. 물론 이제 문제는 그거죠.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읽는 것도 안 하는데 네. 쓰기가 웬 말이냐. 네. 사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글쓰기 언제 시작을 해야 좋을까요? 학년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 어머님들은 학년으로 말씀해드리면 가장 그래도 속이 시원해 네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3학년. 3학년. 네,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학년인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냐면, 글을 혼자 읽는 아이, 그리고 뭐라도 써본 경험이 있는 아이. 그러니까 정말 영혼 없는 일기 있죠. 아시죠? 오늘 아침에 7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하고 양치를 한 다음에 학교에 갔다. 이제 이런 식의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기를 쓰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 아이들, 그런 뭐라도 써본, 못 썼다, 소위 말하는 못 썼다, 형편없다라고 하는 글을 써본 아이들이 책을 계속 읽고 있다 보면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논리가 들어가는 그런 글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3학년 정도, 물론 이제 아이마다 편차는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에서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엄마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좀 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힘 빼셔야 돼요. 힘을 빼자. 예, 이제 글쓰기의 중요성, 그리고 글쓰기가 이제 그 자체로 평가가 되고 점수로 환산이 되는 이런 시대에 점점 이렇게 접어들면서 엄마들이 글쓰기에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글을 잘 쓰냐 못 쓰냐가 수학 100점 맞았냐 90점 맞았냐처럼 애가 몇 줄 썼느냐, 그리고 논술을 쓰냐 안 쓰냐 막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엄마들이 이제 왜 우리 애는 글을 못 쓰냐, 너 그만큼 내가 읽어준 책이 몇 권이고 지금까지 너 이렇게 글 잘 쓰라고 이것저것 노력해준 게 얼만데 너는 왜 글을 이 정도밖에 못 쓰느냐라고 글 못 쓰는 아이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실망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 똘똘하게 낳은 줄 알았는데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네, 이런 그렇죠. 네. 그런 일종의 패배감, 자괴감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잘 쓰는 애들이랑 계속 비교를 하죠. 네,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아이들의 글쓰기를 막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글을 써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읽었으면 엄마 나 읽었어 라고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데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글 쓴 걸 들고 와요. 엄마가 들고 오라고 해서 들고 오기도 하고 그냥 들고 오기도 해요. 근데 글을 썼을 때 아이의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이거 쓰느라 진짜 힘들었고 나 잘 쓴 것 같으니까 이걸 보고 날 칭찬해 주세요 라는 마음. 그렇죠. 네. 본인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인데 이제 엄마니까 그게 안 되죠.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이를. 맞춤법 틀린 것부터 눈에 보이고. 얘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가 10줄을 써갖고 와도 그 중에 맞춤법 하나 틀린 것만 눈에 쏙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엄마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뇌라는 게 원래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을 한대요. 틀린 것들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네, 그래서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거 바 밑에 쌍기역이라고 했었잖아 하면서 이제 좋게 말한다고 이를 악물고 말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기대한 반응은 아니었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열심히 써갔으나 늘 지적만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마들이 정말 아이의 글쓰기가 향상되기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아이가 힘들게 써온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 학교를 꼬박꼬박 나가던 시기,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일기검사를 꼬박꼬박 해주던 그 시기에는요, 칭찬받을 기회가 좀 있었어요. 글을 잘 써서.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막 코멘트도 써주시고 혹은 잘 쓴 일기는 읽어보라고 하기도 하시고 막 했는데요. 점점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엄마 아니면 해줄 수 없는 맞아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지적질하지 말자라는 영상을 네. 쓰기와 관련해서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영어는 뭐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영어 더 엉망이잖아요. 더 엉망이고. 네.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첫째 아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공부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했다. 사실 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글쓰기를 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칭찬 좀 받아보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무언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오히려 칭찬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주기도 전에 이제 첨삭을 해버리니까 네. 빨간 이제 틀렸다고 탁탁탁 해서 물론 이해는 가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네, 보이고 그럼요. 분명히 이거 지난번에 알려준 건데 또 네. 틀렸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글쓰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어른들도 글쓰기 시키면 못 써요. 저희도 뭐 저자라고는 하지만 네. 글 쓰는 거 늘상 쉽지가 않고 그렇죠? 매번 그럼요. 고민을 하게 되고. 저 여기 오늘 나오는데 얼마나 신났다고요. 네. 집에 있으면 글 써야 되거든요. 네, 잘 쓰시잖아요. 근데 근데도 힘들어요. 매일 네. 쓰고 잘 쓴다 하는데도 힘든데요. 네, 맞아요. 어쩌다 한번 쓰면서 아직 그 고사리 손에 힘도 안 들어간 애들이 그 뻑뻑한 연필을 잡고 이렇게 몇 줄씩 쓴다? 이거 진짜 쉬운 일 그렇죠. 아니거든요. 칭찬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교실에서 쓸 때는 덜 힘든 게
우르르 다 같이 써요. 다 같이 쓸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외로이 혼자 쓰거든요. 그럼 훨씬 힘들게 느껴져요, 애들은. 자,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책의 뒤쪽 보니까 영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제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영어 글쓰기를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영어 글쓰기 학원 선생님 학원 안 다니고 영어 글쓰기가 가능한가요? 집에서? 네. 가능한가요? 그냥 저는 준비된 아이들은 가능하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아이는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조건은 한글로 글을 쓸 수 있느냐. 한글 그렇죠. 글쓰기가 돼야 글쓰기라는 건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글이든 영어든 내 생각이 있어야 그거를 한글로 쓰면 한글 글쓰기고 영어로 쓰면 영어 글쓰기인데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내 생각을 표현하던 아이였어야 영어로 쓰던지 말던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영어 책을 읽어봤느냐, 그러니까 영어 책을 읽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쓰기라는 거는 내가 봤던 어떤 문장을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던 어떤 문장의 도움으로 나도 그 비슷한 문장을 내 생각을 넣어서 써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영어책이라고 하는 아주 문법적으로 정확한 교본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문장을 계속 읽어본 아이들은 그것과 비슷한 문장을 흉내내기 시작을 하는 것에서 영어 글쓰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법이 정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정확한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네. 네. 정확한 건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영어로도 내 생각을 쓰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지적질을 하지 말자. 예. 영어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쓸 수 있고 사실은 뭐 한글도 쓰기도 어려운데 네. 영어는 더 어려울 텐데 특히나 이제 철자 뭐 아. 스펠링 틀리거나 그렇죠 네. 문법 뭐 이렇게 좀 틀리거나 비동사 틀리거나 그럼 그렇게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네. 내용에 좀 얘가 하고 싶은 내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절대 빨간 펜을 들지 마시라고 네.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요. 네. 게다가 요새는 첨삭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 되게 많거든요. 웬만한 맞아요. 선생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거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상, 교집합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네. 위에 띄워주시면 한번 참고를 꼭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교육 유튜버로서 네. 같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말씀들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 약간 죄송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학교를 애들이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이제 교육 전문가이시자 네. 또 어머니로서 그냥 솔직하게 사실 엄마가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머님도 성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럼요. 역량이 다를 거고 네. 시간도 네. 또 이제 워킹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엄마가 이 지금 비상시국에 엄마가 해야 되는 최소한이 어딜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시국이네요, 진짜. 네, 정말 그렇죠. 확진자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요. 네. 학습 편차 결손 엄청나고 지금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냥 괜히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 안에서 감염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저는 어머님들께 저도 대단히 많은 숙제를 내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시도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엄마가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 혼자 막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준은 그거였어요. 안에서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느니 좀 힘들어도 해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안 했을 때 스트레스가 없으면 괜찮아요. 나는 애가 놀아도 되고 성적 안 나와도 되고 저는 마음이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안 하면서 막연히 다른 집에 누구는 뭘 한다더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하실 것 같으면 그 스트레스도 아이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뭐라도 하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집안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이 늘어나 있는 상태. 예전에는 사실
아침에 나간 애가 막 7시, 8시에 돼서 들어왔었어요. 그쵸? 학교 끝나고 학원 2군데 돌고 들어와서 막 8시에 저녁 먹고 이러는 아이들 많았잖아요. 그때는 애들이랑 집안에서 보낼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시간에 맛있게 밥 차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금 집안에 있는 이 시간을 저는 어째 보면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맞춤법 너무 지적하고 싶으시죠? 맞춤법을 아이들이요 막 열심히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봐요. 그렇죠. 네. 10개 지적해주면 우리는 이제 10개 해주면 그래도 한두 개는 건지겠지 하는데 10개를 해주면 하나도 안 보고요. 하나를 알려주려고 하면 하나는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춤법 자꾸 틀리는 것들을 집안 곳곳에다 붙여놓으면서 집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집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뭔가를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코로나 끝나면 논술학원 보내야지. 코로나 맞아요. 끝나면 영어 대형학원 레벨 테스트 봐야지. 이렇게 미루면서 엄마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요. 아이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불안하니까 자꾸 애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가잖아요. 그것보다는 저는 꼭 2가지는 집안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하기로 했던 공부는 하자. 못하는 날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쵸. 그리고 애가 지치면 한 일주일 쉬어야죠. 그런데 그래도 매일 하기는 하는 거다라는 그런 기본 큰 그림은 그려놓고 매일 충분히 집안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 2가지. 네. 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글을 조금씩 써보는 아, 너무 좋죠. 준비가 되면 네.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또 우리 이영경 선생님을 좀 초대해 드린 이유도 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보이시죠? 쓰기가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시대다라고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예. 그걸 뭐 누가 케어를 하기도 좀 어렵고 사실 제가 거의 한 3, 4년 전에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도 이제 라이팅이 정말 중요해지니까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중간 기말고사에 이제 선원 수령 서답형 킬러 문항이 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저 되게 당황했어요. 애 중학교 가고 나서.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부모님들은 아직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많이 이제 안 겪어 보시니까 좀 여유가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중학생이 딱 되고 특히나 이제 중1도 그렇지만 정말 본격적인 중2가 시작이 되면 근데 그 글쓰기의 능력이라는 것은 독해랑도 연관이 있고 글쓰기 자체가 이제는 뭐 수행평가뿐만이 아니라 뭐 앞으로 이제 수능도 그렇고 이제 사실 글쓰기 능력은 대학생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평생 유용한 평생을 정말 그죠?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글쓰기를 딱 강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책을 딱 보고 정말 필요한 역량인데 올 것이 왔다. 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이거 좋은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영경 선생님이랑 이런 시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아직 좀 감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책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종종 뵀으면 좋겠네요. 네.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시네요.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집에 가기 싫어지네. 지금 간만에 저희가 좀 홍대에서 찍고 있는데. 네. 홍대 나와서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진짜 뭐 먹고 막 그러고 싶은데, 참. 집에 가야겠죠. 네,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책 글쓰기의 힘 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시고요. 네. 또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